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하죠. 한겨레 21이 이번에 단독 취재를 했고 이번 호에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오, 자, 멋있어요. 세운 4구역 개발과 네. 종묘 보호라는 두 쟁점이 지금 부딪히면서 뉴스가 계속 되고 있죠. 근데 세운 4구역이 생각해 보면 2배 가까이 치솟는 이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초과 이익을 누군가가 가져가는가? 그러니까요. 누가 가져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탐사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한겨레 21 그 탐사 취재팀이 뼈를 갈아 넣었더라고요. 예, 여기 내가 알기로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 사람 등기를 빼고 누가 했겠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후배 기자 있어요. 후배 그 기자. 맨날 눈 퀭해서 다니는 친구 있는데 힘들게 살고 늘 저를 그렇게 공격하시는데 지적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300 나도 옛날에 많이 했었다. 알았어. 나도 당했다. 지금은 얼굴이 좋아졌잖아. 아무튼 지적도 바탕으로 해서 302개 필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해서 이야. 냈다. 와, 몇 개를 이것도 많이 총 뗀 들었겠네. 거야. 이렇게 해서 들여다봤더니 민간개발사 한호건설그룹의 자회사 로스타 HKS 인베스트먼트 HKS 이름이 참 어렵네. 예. 어렵네. 그 더 센터시티라는 곳이 302개 중에 32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세운 4구역은 한 번도 민간 개발이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종묘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20년 넘게 지금 공영 개발로만 진행이 되는 동인데 그래서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 SH가 시행사입니다. SH가 땅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6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민간이 갖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 뭐냐? 이 건물이 올라가면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지주들입니다. 예. 지주들인데 이 이제 말하자면 한호건설 한 군데가 이 이제 말하자면 권리 지분의 27%를 갖고 있어요. 자, 지적도 저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가 세운 사지구고 지금 그러니까 좀 밝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한호건설이 가지고 있는 저게 27% 네, 된다는 근데 거죠. 저게 지금 저 그림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한호건설이 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근데 계획과 그때는 맞물리는구나. 뭡니까?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컴백. 네, 컴백. 예. 그리고 그때는 아직 용적률 상향 계획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전에 네. 전에 미리 저렇게 땅을 확보했다. 그렇죠. 아하. 토지 매집이 이루어지고 토지 매집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 정책 변화가 생깁니다. 어허. 근데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토지주들이 이걸 요청했어.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맞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 그 상인들. 토지주 모임의 실체가 바로 한호건설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업자가 요구를 하고 서울시는 그거를 받아서 용적률 상향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140m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40m가 되면 지금 이제 종묘에 들이오는 그림자 종묘 경관 얘기라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개발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결국엔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2배 높이면 이익도 최소 2배 올라가죠. 보통 이제 업자들은 2.5배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층은 경관이 좋아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예. 그러면 이 구조에서 SH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대장동을 다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자, SH는 뭘 가져가냐? 지분의 60%니까 개발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SH는 뭘 해야 됩니까? 시공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시공사는 코오롱입니다. 공사비가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공사비가 지금 이 토지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뭐 7천억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SH는 자기 지분만큼 돈을 가져가더라도 실제로 남는 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SH는 뭐를 가져가느냐? 공사비의 딱 4%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공적 기관이 버는 돈의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3천억대 이상 예. 중에 27%를 한 업자가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업자가 이 용적률 상향을 바로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게 한호건설이다. 예, 포함된 이 구조로 지금 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저기를 개발한다. 개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뭐 개발하려면 땅을 사야 되니까 막 누군가가 땅을 사는데 그 한호건설이라는 것이 땅을 매집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그 종묘 앞에 140m짜리 고층 빌딩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한호건설이라는 곳에서 저기 땅을 그러니까 전체 부지의 거의 30%를 그렇죠. 예,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때 종을 바꿀 때 140m까지 짓겠다라고 바꿀 때 그 근거가 됐던 이유가
저기 있는 땅 주인들이 그걸 원한다라는 얘기했는데 땅 주인 중에 3분의 1이 한 사람이었다. 아, 너무 라는 문제가 것이다.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많이 가져가거나 서울시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자, 지금 서울시의 설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용적률을 2배 높여서 개발 이익이 2배 많아지면 40 이거를 되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할 장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네.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당연히 만들고 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애초에 용적률을 높일 때부터 아 여기서 누가 돈을 더 벌겠네 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뭐 그렇지. 그걸 당연하지, 2배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가져와야겠다. 지금 서울시 얘기는 그거를 갖고 도심 생태축을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장치에 대한 지금 아무런 내용이 설계가 없다.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동 케이스로 보자면 이재명 시장 시절에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했던 게 일종의 그런 내용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저 대장동을 치면 천화동인 같은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지금 그 정황을 지금 이번에 한겨레 20일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그게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더라. 아니 근데 이 기사 파장이 이미 있네요. 제가 있는 방에서 이 기사를 이미 올리면서 그 방 뭐예요? 그 계속 아니 다른 특검에서도 방인데 연락 오고. 이거는 이런 민간의 이익 몰아주는 개발 방식이 국민의힘이 원한다는 방식인 거냐라고 그 방은 얘기를 저도 하고 들어가 있는 있네요. 방이에요. 뭐야 변협이야? 하여튼 몇 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자 지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서 있었던 종묘권 오세훈 시장하고 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 오세훈 시장이 컴백하고 나서 이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자, 건가요? 그러면 한호건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한호건설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시행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한호는 주로 뭘로 크냐? 세운지구 개발로만 큽니다. 근데 이 세운지구 개발이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뭐 여러 시장들을 거쳤는데 그래서 중간에 박원순 시장 때 세운지구의 여러 지구들을 분할시킵니다. 쪼개버렸죠. 예, 쪼개요. 그래서 한호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기사 보면 나오는데 근데 한호가 그래서 부동산 만기 PF가 부동산 PF가 대출 만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때 대주단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의 모임이죠. 대주단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냐? 야 이거를 다시 통합 개발로 해서 가져와. 또 하나 용적률을 높여와.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7월 달이에요. 예. 근데 그 202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놀랍게 서울시가 7월 달에 그 계획 변경안을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네. 똑같은 내용의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줍니다. 오. 그래서 서울시가 예, 8월 달에 부동산 만기가 연장돼요. 아 이거는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힌 자기네끼리 우연이라는 우연이네. 우연이 아니지. 자기네끼리 다 미리 민주를- 딱 정해놓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여기 거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 한호와 지금은 디블록 자산운용이라는 예.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회사와 서울시에 말하자면 토지 매집, 정책 변화, 이익 상승에 따른 배분 이런 게 한 아구가 패키지로 딱딱 흘러가는 모양새고 파장이 너무 크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4구역을 왜 그렇게 높여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냐. 예. 예를 들면 뒤에 건물들 3구역이라는 6구역은 이미 졌는데 그럼 이것도 4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미 합의를 해서 20층 높이로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멈춘 거거든요. 그렇죠. 55m였습니다. 예. 그렇게 멈춘 건데 왜 갑자기 이거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가? 그럼 결국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뭐 본인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최소한 이 건물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설계 없이 한 명이 초과 이익의 30%를 먹는 구조로 지금 사업이 짜여져 있다. 예. 근데 이 사업자는 그 이전에도 세운지구 사업을 해왔던 부동산 디벨로퍼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의혹 제기는 뭐 당연히 충분히 네. 가능한 것이고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의 답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답을 들을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 야. 그 세운 4구역만 갑자기 140m가 돼야 되는가? 사실 의아했는데 예. 너무 붙어 있어서. 부터 해서 앞서 얘기했던 이 시행사가 그 PF 대출 만기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그 타이밍에 대주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곳에서 그럼 연장을 해주려면 너에게 두 가지를 조건을 걸게. 그 조건이 지금 지분이 쪼개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가져와. 또 하나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가져와. 였는데 그 2024년 7월이라는 그 같은 달에 바로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버린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8월 달에 이 대주단은
이 시행사에게 대출 연장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완전 중요 포인트죠. 안 그리고 해줬으면 못 하는 거니까. SH는 그냥 공사비의 4% 수준 정도만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죠. 이거는 뭐 실제 모든 수익은 거의 다 이 토지주들에게 그렇죠. 지주들한테 들어가고 가는. 그 중에 네. 30%를 한쪽에 간다는 네,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주고 네. 시행사인 SH는 60%의 권리로 개발이익을 배분 받더라도 공사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매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서울시 쪽에 취재를 했어요, 이 내용. 네, 서울시는 답변을 SH한테 받아라. 그래서 SH한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SH가 그럼 니네 이거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세운상가군 매입을 할 때 기부 체납을 했던 968억이 있다. 예. 그리고 문화시설, 종묘 역사박물관에 연면적을 내놓을 거다. 그리고 공공임대상가에 연면적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역사박물관에 연면적을 내놓는 거는 그 부지에서의 토지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공공개발에서 늘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건 네. 너무 다. 네, 그리고 공공임대상가라는 건 거기 상인들이 지금 이주를 해 있어요. 임시 이주를 한 상태가 오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들어가고 청년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상가 분양과 관련돼서 일부의 면적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걸 올려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 장치는 지금 SH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고 그 없어요. 올려서 얻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 그 중에 30%가 한쪽으로 간다는 거. 맞아요. 자, 그게 그러면 달라지지는 이렇게 않는 거지.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그거 초과이익 환수하려고 했어요. 우리 이제 할 거야라고 하면 지금 이 계획 변경이 이미 고시가 됐는데 여기 토지주들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할 거였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을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대장동 때문에 그렇죠.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근데 지금 이게 용적률을 2배 높이는 과정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게다가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회사 대표를 지냈죠. 아, 그게 또 일을 어. 쏠쏠하게 그래서 하는 자기네가 하나의 작업이 그거였구나. 수월하다고 잘난 척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그런 자랑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토지주들도 있는 거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여기 한호가 이제 들어왔잖아. 한호는 프로야. 그러니까 이제 한호만 따라가면 되지. 한호는 서울시하고 또 가까워라는 가까워. 게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한호도 땅을 2021년도에 뒤늦게 살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서울시랑 직접 협상하겠다. 이게 왜냐면 토지주들은 계속 용적률을 높이고 싶어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종로구청을 만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1차적으로는 종로구청을 그렇죠.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예. 못 만나지. 예. 근데 와서 우리가 서울시랑 바로 협상을 하겠다, 사업성을 향상시키겠다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업 그 땅들을 넘겨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한강버스 그리고 종묘 앞에 이거 140m 그리고 광화문의 그 밭들어총, 감사의정원인가요? 밭들어총. 밭들어총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한겨레 21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은 서울시는 SH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SH의 답조차도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네요. 허접하기 짝이 없다. 납득은 안 되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서울시의 답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현장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 그 지금 후속 취재도 계속 하는 건가요? 네, 후속 취재 계속 하고 있고요. 다음 기대돼요. 주에도 또 계속 기사를 써서 다음 예.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서울시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늘 언제나 있죠. 네. 열려 있는 서울시한테 거예요. 답변을 하거나 만약에 견해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아, 네, 하세요. 요청은 이미 했고, 근데 네. 서울시는 이제 SH가 시행사니까 SH가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일단 했는데, 뭐 서울시가 아마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도시 안에서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게 이 이야기가 서울에서는 늘 뜨거운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생기는 이익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간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 속에서의 지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의구심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파헤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겨레 21의 보도를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이 이후 보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